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에 반가운 얼굴 박민영의 SNS 박민영입니다. 웃음밖에 나지 않아요. 오늘 제 포트 보고 있으니까요.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한 종목이 괜찮으면 한 종목이 휘청이고 또 한 종목이 괜찮다 싶으면 또 한 종목이 흔들리고 목표에 다가가려고 막 다가가서 설레고 있는데 갑자기 또 시장 흔들리면서 포트가 무너지니까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또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뚜기가 된 기분이에요. 제가 어릴 때 갖고 놀던 그 오뚜기를 왜 그렇게 넘어뜨렸나 그 벌을 받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나? 오늘 저 아이의 포트가 어떻길래 이런 얘기를 하나 하시겠죠. 뭐 최근 아니에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 좀 힘이 빠지고 박탈감을 느끼는 건 요즘 제가 안 산 종목들이 그렇게 잘 가더라고요. 권주임님, 박정 차장님 주셨던 종목들 중에 제가 선택하지 않았던 것들이 수익이 너무 좋아요. 어제도 일진머티리얼즈 얘기가 나왔는데 안 샀었죠. 오늘 한 10% 올라갑니다. 괜히 그 돈이 내 돈 같고 이런 박탈감을 느끼는데요.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저희 포트에서 이미 수익으로 한번 매도했었던 종목인데 그때 팔지 않았더라면 지금 포트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뭐 이런 생각하면 하수겠죠. 과거는 과거니까요. 이렇게 탁탁 털어내고 좀 앞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프로가 되기 위해서, 고수가 되기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여러분과 의견 소통해 나가도록 할게요. 저의 성장일기 여러분이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박앵코의 올백입니다. 벌써부터 채팅창에 글이 올라오시는데요. 탐라즈 총님이 내공이 필요해라고 이야기를 올려주시기도 했고요. 카이로님도 오뚜기 넘어뜨린다고 넘어지나? 좋습니다. 오뚜기처럼 저 발딱발딱 일어나도록 할게요. 자, 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시는 두 분, 또 저의 이러한 움직임에 답답해하고 계신 두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주인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괜히 그냥 코스닥에 빠져서 포트가 좀 흔들리니까 마음이 착잡한 거예요. 그래서 오프닝부터 이 착잡함을 드러냈는데 문득 제가 코스피로 삼행시를 저의 답답한 마음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오늘 좀 띄워주시겠어요? 코믹한 증시 속에서 스릴 넘치는 증시 속에서 피똥 싸는 중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이 그래요. 근데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마음이 흔들릴까? 왜 그럴까요, 박 차장님? 뭐 일단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집은 문제 없어요? 저희 집 괜찮아요? 회사 와서 그 PD님한테 혼났을 수도 있고. PD님이 좀 압박은 주시죠. 이렇게 막 인사 잘 안 받아주시고. 아니면 뭐 어제 저녁에 먹었던 게 좀 맛이 없었을 수도 있고. 잘 먹었어요. 쌀국수.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투자하는데 뭐 이게 당연히 지금 시장은 투자자라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죠? 저만 이런 거 아니죠? 다들 그럼요. 좀 별로죠. 그 주식 투자를 사실 도박에 비유하면 안 되긴 한데 네. 그렇지 않다라고는 하는데 뭐 주식 오래 해보신 분들은 도박이랑 좀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주식 공부한다고 카지노 관련 책들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책들을 여러 권 읽었는데 네. 그중에 마음에 와닿는 거는 카지노 하러 들어갈 때 자기 심리 상태가 안 좋으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안정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가도 이길까 말까 하는 싸움인데 집에서 와이프랑 부부싸움하고 카지노를 가서 뭘 해? 평정을 찾기가 그렇죠. 어려운 거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과거에 막 술 먹고 술김에 주식을 산 것도 있고 술 먹고 주식을 판 것도 있고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되면 되게 대담해지거든요. 네. 근데 술 깨고 나면 또 후회를 하죠. 평정심이라는 게 주식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리 상태.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박앵커한테는 평정심을 찾는 게 주식 공부하는 것보다 지금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네요. 요즘에 괜찮았었거든요. 초반에 조금 흔들렸다가 근데 요즘에 좀 마음의 평온을 찾았었는데 오늘 힘드네요.
뭐 많은 주식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일같이 이런 마음의 싸움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분만이 아니고요. 저 또한 그러고 있고 또 많은 전문가분들 역시나 그러실 거니까요. 외로이 있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이런 이야기들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건주임님, 제가 오늘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 건 앞서 오프닝에도 얘기했지만 일진 머티리얼즈 가는 거 보니까 이렇게 배가 아프더라고요. 오늘 8.7% 저희 뭐 한번 수익 내고 나왔었는데 그 뒤로도 건주임님이 두 번 얘기를 해주셨던 종목이에요. 어제 살 걸. 이 생각이 또 저를 괴롭게 하네요. 뭐 일단은 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이제 두고 예, 노래막 가사처럼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아쉬워하는 부분은 뭐 당연히 인간이로서는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그 오늘 아침에 이제 증권사 레포트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수급 강화 기대감으로써 이제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일단 그 박지현 차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이렇게 급등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모든 종목을 다 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일단 2차 전지 섹터가 강하다는 그런 좀 교훈적인 느낌을 받으시고 향후에 조정을 받을 때는 뭐 2차 전지 관련된 뭐 일진머티리얼즈나 뭐 LNF 뭐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조정을 줄 때 한번 사보는 전략도 괜찮고요. 뭐 만약에 이제 그때 당시 어저께 시청자분들께서 뭐 몇 분이 뭐 사셨다면은 굉장한 뭐 단기 내에 괜찮은 수익 냈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그 지금이 차익 실현할 때가 아니라 앞으로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하반기까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그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이런 섹터들을 유심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반도체 소재, 장비 이쪽에 이제 시총 규모와 그리고 이제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에 시총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지만 향후에는 이제 이러한 그 시총 상위 움직임들이 2차 전지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돼서 뭐 그 2차 전지와 관련된 뭐 이런 그 응급제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검사 장비 뭐 아니면은 소재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뭐 소프트웨어 뭐 이런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그 포트폴리오 전략을 한번 하반기를 노리면서 짜보시는 것이 좋아 보이겠습니다. 네, 말씀 주셨다시피 2차 전지 쪽 정말 죽지 않네요. 잘 갑니다.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오늘 보면 일진머티리얼즈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요. 뒤에 뭐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포스코캠텍, LNF, 삼성, SDI, 코스모화까지 줄줄이 오늘 빨간불을 켜면서 다른 종목군 대비 확연하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02% 내리고 코스닥은 800선에 지금 딱 걸쳐져 있네요. 1.28% 정도 하락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뭐 상황은 봤고요. 또 두 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을 좀 톡톡 털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채팅창에 또 많은 분들이 좋은 글도 올려주고 계시네요. 포트 상황이 봐야겠죠. 보기 싫을 때도 보긴 봐야 돼요. FNF가 그래도 오늘 올라갔었는데 개장 초에 지금 또 하락으로 돌아선 상황, 손실률은 8%이고요. 더존비주원과 KT엔진은 보합권에 딱 오늘 걸쳐져 있습니다. 더존비주원 15% 수익 여전히 유지해주고 있고요. 하이비전 시스템은 한 1.8%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트 수익률은 1% 정도인데요. 전체 500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10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원금 회복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달려보겠습니다. 좋아요. 오늘 이제 두 분의 종목 곧장 듣고 이 포트에 대한 이야기들 좀 더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박재영 차장님의 종목입니다. 오늘은 강원랜드, 아까 카지노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얘기를 꺼내주신 건가요? 강원랜드랑 신대양재지, 그리고 권주임님은 우리은행과 SM코. 우리은행은 박 차장님의 기존 종목이었어요. 추천주 두 번이나 말씀해 주셨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 차장님, 강원랜드 먼저 할까요? 요즘에 제 친구도 올해 해외 휴가 안 가고 강원랜드 가서 좀 한 이틀 놀아보겠다 이런 얘기 하던데 많이들 갈 시즌인가 봐요? 네, 7월 달에 워터월드를 개장했죠. 우리 박 앵커도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방송 마치고 내일 또 일이 있구나. 내일 방송 마치고 네. 뭐 오션월드라든지 이런 데 가서 조금 스트레스 풀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7월 2일자로 워터월드를 개장을 했습니다. 이게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요. 사실 워터파크가 돈이 별로 안 돼요. 강원랜드 하면 저는 하이온 리조트를 많이 갔었거든요. 스키 타러. 네. 근데 사실 스키장도 별로 돈이 안 돼요. 얘들은 강원랜드는 그냥 카지노에서 돈을 대부분 버는 거고요. 스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호텔, 스키장 이런 것들은 구색을 맞추기 위한 건데 왜 워터월드가 중요하냐.
워터월드에 올해 이제 하반기에 오픈했으니까 올해 하반기에 입장객 수가 한 23만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요. 네. 그럼 그 중에 한두 명은 이제 가족 단위로 가면 한두 명은 이제 엄마, 아빠, 자녀들 가면 아빠는 물에서 놀다가 저녁에 잠깐 여보, 나 카지노 잠깐 갔다 올게. 그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입장객 수가 한 5만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변에 이제 정말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내가 카지노 가서 돈 따올게 이런 사람 있나? 아니 농담 삼아 내가 10만 원 가서 따올게 그런데 대부분 다 카지노 가서 재미 삼아 한 1, 20만 원 정도 그냥 잃고 오겠다. 네. 경험상 가겠다.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워터파크 놀러 와서 카지노 가는 사람이 5만 명이면 그 5만 명의 드로백과 홀드율은 굉장히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원랜드에 뭐 긍정적인 이슈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2018년도는 배당과 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계속 규제를 받아왔어요. 강원랜드가 뭐 사실 사양산 안 좋은 산업이잖아요. 도박이잖아요. 이거 도박을 정부에서 장려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서 규제를 계속 받아왔는데 얼마 전에 광물자원공사랑 합병을 했습니다. 이 광물자원공사라는 게요. 부채가 5조가 넘습니다. 자본 잠식 돼 있는 그 공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조금 메꿔주기 위해서 강원랜드랑 합병을 했는데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배당을 늘리면 돼요. 배당 성향을 높여서 배당을 늘리면 뭐 광물자원공사가 가져가는 게 많겠죠. 또 하나는 규제를 풀어줘서 강원랜드의 이익이 늘어나면 배당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계속 규제 정책이 나오면서 강원랜드 주가가 빠졌는데 정부에서 사실 이 광물자원공사 5조 원이라는 부채를 국민 세금으로 해서 메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론이 안 좋아지겠죠? 그런데 그 방안을 조금 회피하기 위해서 강원랜드랑 합병을 한 건데 그러면 강원랜드에 대한 규제를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규제가 어마어마하게 압박을 하면서 강원랜드의 주가를 좀 짓눌렀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해소될 거고요. 얼마 전까지 이 취업 문제로 불법 취업 문제로 뭐 취업 그 문제로 이제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 부분들도 이제 조금씩 해결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테이블 수라든지 이런 것 좀 늘어나면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조금 지루한 종목이고 하지만 지금 시점에 굉장히 맞는 종목이다라고 봐요. 무역 전쟁에 영향 없죠. 수출 이런 거 없으니까. 그다음에 사드에 영향 없습니다. 외국인 카지노 아니고 내국인 이 카지노이기 때문에 사드에 문제도 없어요. 게다가 배당도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990원 정도 하거든요. 배당 수익률도 3%가 넘어갑니다. 네. 주가 많이 빠졌다라고 보고요. 25,000원 저점 찍고 지금 올라가는 추이다. 단기 박스권 트레이딩도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최근에 기관들의 수급도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내리긴 했어요, 정말. 지난해부터 해서 쭉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지지난해부터네요.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 박 차장님이 단기 트레이딩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꺼내주실 줄이야 강원랜드 이야기해 주셨네요. 권주희님 어떠세요? 권주희님은 강원랜드 가보셨어요? 아니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럼 강원랜드 별로일 것 같으세요? 아니요, 이제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테이블 회전율, 그러니까 테이블 이제 가동률이 왜 낮아졌냐면 그 지난번 채용 비리 관련돼서 거의 200여 명의 직원들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다시 한번 이제 그 퇴직을 시킨 뒤에 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 실적 부분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이제 정부에 대한 그런 그 검찰 조사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많이 내려갔다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흐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테이블 가동률도 채용을 함에 따라서 200여 명의 그 직원 채용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그러한 부분들이 실적이 모멘텀이 작용을 해서 상당 부분 다시 한번 이제 회복세를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원랜드 이야기 해주셨고요. 오늘 뭐 메릴린치, 맥쿼리, CLSA 증권 등에서 강원랜드 쪽으로 매수세가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0.19% 현재로서는 강보합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조금 고민하면서 다음 종목 이야기 곧장 이어가겠습니다. 권주임님의 종목 우리은행은 뭐 저희 시간에 많이 나왔었던 종목이에요. 박 차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다뤘었기도 했고요. 우리은행
지금 시점이 좋으리라 보시는 거죠? 네, 이제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이제 은행 업종의 실적 전망은 뭐 상당 부분 양호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저께도 이제 그 미국 증시를 보자면 뭐 골드만이라든지 이제 금융주들에 대한 실적 양호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나면서 뭐 2% 넘게 뭐 상승을 했다 이렇게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은행이라든지 뭐 KB금융 이런 그 금융주 회사들이 실적과는 무관하게 좀 그런 주가 괴리율이 좀 크다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모 증권사에서는 이제 컨센서스를 이제 최고치를 이제 경신을 했다 이렇게 이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향후에 나올 이제 충당금 환입 효과와 그리고 순이자 마진에 대해서 여타 은행들보다는 우리은행이 가장 탑픽 종목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일단 2분기 순이익을 기존 그 4,969억 원에서 6,972억 원으로 40.5% 정도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는 그 2018년 연간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거의 한 24% 정도 차지하는, 그러니까 24%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상회하는 수치다 이렇게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그 추경치 변경 배경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당금 환입 효과가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금호 타이어 충당금이 한 1,000억 원 정도 환입될 예정이고, 그리고 STX 엔진에 대해서 매각된 그 자금에 대해서 환입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분기에는 최대의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순이자 마진 부분도 역시 전분기 대비해서 한 2bp 정도 증가했는데 지금 현재 그 정부 규제와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순이자 마진에 대한 악화 이런 그 부분들이 외국계 증권사 레포트에서 계속적으로 그 영향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이자 마진에 대해서 EBP 증가했다는 이러한 그 수치는 우리은행이 앞으로 좀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그 주가가 이러한 그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못한 이유는 앞으로의 이제 행보 M&A죠. 이제 그 비금융권을 이제 인수를 해야 되는데 박 차장님이 그 전에 설명을 잘해주셨다시피 뭐 캐피탈 부분이나 보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M&A에 대해서 과시화를 이제 나올 여지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주가가 이제 그때부터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지금 한번 매수 타이밍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우리은행요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뭐 의견들이 참 많이 있으시네요. 탕라주총님은 뭐 쉬어갈 때는 우리은행의 안전망이죠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아름민영님은 우리은행은 16,250원 가격 이하 가격이 올 것 같아요라면서 살짝 우려 섞인 목소리도 해주셨고요. 중학교 4학년 퍼블장이님 주식 다 파셨다고 이제 안 하신다고 막 아까 글 올려주셔서 좀 마음이 안 좋았는데요. 기업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묵혀두고 배당 먹는 것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보내주고 계시네요. 박 사장님, 우리은행 다시 한번 권주임님께서 이번에는 카드를 꺼내드셨는데요. 우리은행 좋아요. 지금 배당도 많이 하고요. 실적도 좋고 모멘텀도 있고 다만 뭐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 그런 것뿐이지 결국은 뭐 이런 종목들 밸류에이션 싸고 한 종목들 이제 실적 잘 나오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 단기 트레이딩이나 이런 거에 좀 지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봐요. 사놓고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이런 기업은행, 우리은행 사놓고 배당 먹는 것도 쏠쏠하다.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꼭 매일매일 트레이딩 해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저희 박앵커의 올백에 굉장히 의미 있어요. 두 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처음으로 매수했던 종목이 우리은행이었어요. 우리은행은 뭐 큰 수익도 손실도 아닌 상태에서 저희 뭐 보합권에 매도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뭐 그때부터 들고 있었어도 수익이 났긴 났겠네요. 이런 얘기 안 하기로 해놓고 자꾸 꺼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도 그렇고요. 하이비전 시스템도 한번 저희가 매도했었던 하이비전 시스템은 기억하시죠, 권주임님? 좀 타이밍 안 좋게 제가 사가지고 그때 손실로 매도했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 만회하고자 크게 들어갔었는데 2.8% 오늘 손실이요. 뭐 손실 폭이 크다는 건 아니지만 금액적으로 비중적으로 좀 크기 때문에 갑자기 또 포트 이야기로 흘러갔는데 이것도 좀 걱정이 돼요. 어떡하죠? 일단 이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에는 이제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조정을 좀 심하게 또 하고 있죠. 이제 800선을 지키느냐 마느냐 그런 그 기로점에 와 있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그런 그
미국장을 보시다시피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그 실적이 괜찮고 어느 정도 향후에 3분기, 4분기, 하반기가 기대되는 종목 위주로 상승을 하도 나오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에서 봤을 때는 하이비전 시스템도 향후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그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뭐 스마트폰의 역성장 우려가 오히려 그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카메라가 뭐 대수가 상승을 하고 뭐 FPCB 안테나가 적용이 되는 등 새롭게 그 매출 다변화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이비전 시스템의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뭐 3D 센싱 모듈 쪽에서 앞으로 이제 전면부 말고 또 후면부까지 탑재가 된다면 그런 그 검사 장비 수요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수혜가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그 한 15,700원 정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기술적 분석상 이제 일봉 흐름상 21선이 아직까지는 하방 국면에 와 있는데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코스닥 수급이 돌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조금 수급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이 받쳐준다면 가장 크게 이제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코스닥 800선 붕괴됐네요. 798포인트 진행이 됩니다. 7월 5일 이후 또 처음으로 또 이 자리대까지 내려가게 됐고요. 현재 코스닥에 영향을 미치는 종목을 들여다보니까 CJ ENM 10% 밀리고요. 신라젠 10% 급락, HLB도 5% 이상 떨어지고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를 비롯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낙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지금 뭐 지켜봐야 한다. 주식 다 팔고 쉬자라는 이야기도 내놓는 것 같아요. 하이비전 시스템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강원랜드와 우리은행 들었고요. 박재영 차장님께 신대영제지 얘기 나눠볼까요? 신대영제지 뭐 소개해드리고 주가가 조금 많이 빠졌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적 어닝 시즌 다가오면서 다시 조금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 골판지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네.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택배를 많이 사용하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골판지 가격은 상승하고 있고요. 골판지의 원재료가 되는 원지라고 하죠. 고지라고도 하고 이 뭐 폐지를 모아서 이제 만드는 이 원지 가격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원가는 떨어지고 제품 가격은 오른다? 그러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주가가 거의 10만 원 부근까지 올랐어요. 뭐 무림 PMP도 그렇고 최근에 관련된 이 제지업계들이 주가가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 부분의 영향이 단기에 끝나진 않을 것 같다. 중국도 인터넷 쇼핑이 엄청 발달된 나라고 미국 같은 이 아마존이 성장하면서 미국도 인터넷 쇼핑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품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신대영제지의 이 골판지 가격과 미국과 중국의 골판지 가격이 꽤 큰 폭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수출이 가능해져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신대영제지는 당분간은 이제 가격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고요.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쌉니다. 밸류도 굉장히 싼 종목이에요. 실적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최근에는 제지주들이 성장주도 아니고 뭐 거의 가치주 영향이어서 PR이나 PBR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낮았는데 갑자기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도 올랐지만 PER이라든지 PBR 이런 이익성도 좋아졌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저평가 뭐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1분기 어닝이 굉장히 좋았고요. 2분기에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업체 무림 PMP가 1분기에 1분기 무림 PMP보다 실적이 2배 좋았는데 네. 무림 PMP의 시총은 160억, 그다음에 신대영제지의 시총은 무림 PMP의 절반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신대영제지가 뭐 최근에 오르긴 했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는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주가가 많이 조정받았습니다. 97,500원에서 68,0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여기 좁은 박스권을 뭐 하면서 이평선이 모여 있습니다. 이평선이 모여 있다라는 것은 에너지를 조금 축적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위로든 아래든 방향을 잡을 건데 실적이 좋다라는 것은 어닝 시즌에 지금 뭐 볼만한 게 없잖아요. 네.
실적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실적이 2분기에도 좋게 나온다? 그러면 상방향으로 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신대양 재질을 한 번 더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대양 제지. 오늘 제지주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한솔제지도 올라가고 뭐 말씀드렸던 무림 PMP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탄력이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요. 일단 뭐 종목군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권주임님의 다음 종목이 SM코어예요. SM코어도 저희 이야기 나눠봤었죠. 네,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 가장 큰 수혜가 나타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대 주주는 현재 SK. SK가 최대 주주로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일단 이 회사의 그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핵심 기계 설비부터 자동화 IT까지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돼서 가파르게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돼서 일가수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런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크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SK 자회사인 SK CNC와의 그 협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그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1분기에 이제 적자가 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거기 그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상실돼서 주가가 많이 좀 흐름이 나빴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그 성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SK 하이닉스의 이제 청주 신공장 쪽에 이미 이제 동사의 주력 제품인 무인 반송 시스템 이런 물류 시스템을 이미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밖에 이 그 장비와 반도체 장비와 클린룸에 사용되는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부품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수주 잔고가 한 500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2018년까지는 약 한 1,400억 정도 수주 잔고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제 그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조금 더 넘겨 짚어보자면 올해는 한 1,84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85억인데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과거에 이 회사가 그동안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부진했던 반면에 이러한 그 올해 이런 실적을 달성할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거의 한 1000% 이상 증가하는 그러한 그 실적 모멘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그 이제 기술적 분석을 보자면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조정을 하고 상방으로 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현재 그 일봉 흐름상 12,600원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주봉 흐름을 보면 이제 큰 그림으로 보자면 이제 121선을 타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간 이제 1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18,000원까지 올라갔다면 2분기, 3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정고점인 18,000원까지 다시 한번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오늘 한번 매수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밑하단은 이제 짧게 단타로 이게 그 손절가를 짧게 잡아야 되는데 한 1,900원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현재 장세가 뭐 어느 정도 투매가 시작이 된다면 뭐 4, 5%씩 급락하는 그러한 그 시장 양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손절은 짧게 1,900원 정도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M코어 이야기해 주셨어요. 오늘 뭐 아름민영님은 SM코어 오늘 이거 담아봐요 우리라고도 올려주셨네요. 네, 뭐 채팅창 의견들을 쭉 보면요. 장 진짜 분위기 우울하네라는 윌리엄님의 이야기도 있었고 금현물을 잔뜩 샀어요라는 분도 있고 경협주는 왜 안 가나 뭐 이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두 분의 종목을 각각 들어본 상황인데요. 박 차장님 SM코어에 대한 의견 살짝 주실까요? 그 공장 자동화 이런 쪽은 뭐 앞으로 계속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산업이죠. 가격도 좀 조정을 받았고 조정받은 상황에서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급이 조금 뒷받침되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수급이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조금 사주면 그나마 조금 안정을 찾을 텐데 지금 뭐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빠진 거겠죠. 수급이 개선되는 거를 좀 유심히 관찰을 하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각각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봤고요. 저희 포트에서 나눌 얘기들이 조금 남아있기는 해요. 앞서 박건우 님이 살짝 이야기해 주셨는데 FNF. 박 차장님 매일 저희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좀 차장님 괴롭히고 있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 FNF 뭐 오늘 많이 빠지진 않아요. 1.8% 하지만 손실폭으로 놓고 봤을 때는 8.7%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방송에서 함께 사셨던 분들이라면 고민하실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일정 부분 덜어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계속 갈 것 같아요 말씀을 드렸지만 네. 지금 분위기가
배럴이 단기간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정말 보시면, 무서웠어요. 네. 배럴 보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뭐 전환권 행사 관련해서 50만 주 오버행 이슈가 있어서 단기간에 이렇게 좀 많이 빠졌는데 그 전에 이제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의류에선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필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막 5% 정도 조정을 받거든요. FNF나 필라코리아 사실 장기 투자하신 분들이야 지금 뭐 요 정도 하락 가지고 뭐 손실 축에도 안 들겠지만 뭐 이익이 조금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뭐 고점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 이상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두려워할 법도 합니다. 지금 내수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 영향이 FNF에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이 있고 워낙 대장주였다 보니까 FNF도 크게 빠지진 않았는데요. 약간 소나기는 피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하락 피하고 반등 줄 때 다시 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포트에 대한 의견 주셨어요. 권주임님, 네. FNF 매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일단 실적 발표 때까지는 두고 보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액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현재 그 래시가드 쪽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디스커버리와 MLB에 견주어서 그 정도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지만 일단 성수기를 맞았기 때문에 MLB와 래시가드 쪽에 대한 어느 정도 매출액 기대감. 그래서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할 것이다라는 게 저의 시각이고요.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올해에는 사상 최대의 매출을 달성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MLB하고 MLB 키즈의 성장세가 독보적이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디스커버리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7월 오늘 정도죠. 오늘 정도 이제 디스커버리에 이제 패딩 이제 입점을 해가지고 이제 8월 9월부터 이제 순차적 판매할 예정인데 3분기, 4분기의 디스커버리 매출 실적과 그리고 MLB 키즈, MLB와 관련된 매출이 합산이 돼서 나온다면 올해 사상 최대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정고점 92,500원은 가뿐히 넘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민되네요. 좀 고민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생각을 하면서 다른 종목들 얘기 좀 나눠볼게요. 앞서 나영님이셨죠? 나영님이 후성에 대해서 건주임께 콕 찍으셨어요. 아마 저희 일진 머티리얼즈 얘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후성 지금 이분은 11,000원의 매수가예요. 수익은 일단 축하드립니다. 오늘 5% 이상이나 올라가고 있네요. 후성에 대해서 목표가 좀 설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정말 이제 후성이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그 국내 유일의 업체 그 소재 관련된 업체인데 제가 이제 갑작스럽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네. 일단 그와 관련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다시 한번 이제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이 회사의 그 가장 큰 모멘텀이 뭐냐면 당연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재겠죠.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실적이 연동이 돼야 되는데 현재 그 실적과 관련돼서는 이제 이 회사가 최근에 일단은 1분기 한번 실적 한번 볼게요. 1분기에 98억 원 했습니다. 이제 네. 98억 원 했고 2분기에 이제 118억 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흐름상으로는 이제 우리가 항상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를 할 때는 이렇게 실적이 상향되는 이런 이제 증감되는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이고요. 현재 이제 2018년 컨센서스는 407억 원. 그리고 종합 현재가를 보고 현재 그 시가총액 보자면 1조 정도 되는데 이렇게 돼버린다면 PER은 한 20배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PER 30배, 기존 30배를 적용했다고 치면 만약에 이제 목표가를 설정하자면 그 위에 이제 정고점이죠. 12,500원을 돌파를 하고 한 13,500원. 이게 한 2분기,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경우에는 13,500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업황이나 그리고 코스닥, 코스피의 증시가 굉장히 양호한 그 흐름으로 나가게 된다면 후성의 경우에는 계속 점진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후성에 대해서 의견 주셨습니다. 나영님께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앞서 대면 코퍼레이션에 대한 질문도 하나 있었는데요. 박 차장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박 차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종목이에요.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에드워드 박님이 의견 주셨는데 지금 관심이 좀 가시나 봐요. 이게 대북 관련주로 이제 엮이면서 주가가 단기 급등했다가 쭉 빠졌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뭐 놀러 많이 가고
뭐 레저 관련돼서 이제 지금 주 52시간 하면 여가 생활이 또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혜는 계속 좀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기존의 회계 방식 변경으로 실적도 좋아질 거예요. 분양과 관련된 수익이 건설회사처럼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나쁘지 않은 이 실적과 주가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었죠. 이때 대북과 관련된 이슈들이 주가를 한번 딱 밀어 올리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매물 압박에 시달리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뭐 지지를 잘 해주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시장 분위기만 좀 괜찮아진다라고 한다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이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주구장창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저점 2,500원은 이제 손절 라인으로 조금 잡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들 뭐 질문 주셨던 것에 대해서는 좀 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음악이 나오네요. 또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현재 지수는 뭐 코스피까지 하락 전환한 상태로 분위기는 그닥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포트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매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또한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포트 변경은 없을 거고요. 내일 움직임 또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죠. 내일을 보면서 제가 지금 두 종목 정도를 포트에서 제하는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을 제하고 내일 또 담을 게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후로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두 종목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내일 흐름을 보면서 꼭 결정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는 뭐 대충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것 같아요. 박 차장님, 권주임님 두 분이 또 귀하게 종목 골라오셨는데요. 오늘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권주임님 괜찮으시죠? 네, 뭐 쉬어할 때는 쉬어가는 게 뭐 마땅하죠. 괜찮습니다. 매번 종목 고르시느라 힘들지 않으세요? 네, 더 이상 종목을 왜냐하면 가는 종목들만 요즘 방세가 가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사고 팔고를 하는 타이밍을 적절하게 박자만 맞춘다면은 수익률을 조금 더 맥시멈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종목들을 계속 기웃거리다 보면 또 다시 한번 또 이제 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내가 수익난 종목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좀 지금 장세에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권주임님 조금 더 저도 저지만 권주임님, 박 차장님도 더 열어두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매일 예를 들어서요. 일진 머티리얼즈를 매일 가지고 오셔서 오늘은 파, 오늘은 사 뭐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상관없으니까 좀 더 뭐 늘 새로운 종목을 가져오셔야 된다는 압박보다는 특정 종목에 대한 타이밍을 매일같이 이야기해 주셔도 돼요. PD님 괜찮으시죠? 네네라고 답변 주셨으니까 박 차장님 좀 더 열어주셔요. 괜찮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꼭 수익을 내서 이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포트는 그냥 둘 거고요. 채팅창에 또 많은 분들이 오늘은 또 퇴짜 맞으심 크기라고 올려주셨는데 퇴짜가 아니고요. 그리고 햇빛님 말씀 오늘 매수 금지 뭐 이런 의견들도 있네요. 다들 좀 시장에 대해서는 좀 불안감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이겨나가 보죠. 이 두 분은 오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박정 차장님, 권홍섭 주임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